자, 이 제목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주인 줄 아나 봐. 이렇게 고약한 말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일단 그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만들려다 못 만들고 죽고 그 바톤을 할배하고 순실이가 맡았는데 실기는 순실이가 다 했는데 옛날에 한 명이가 있었으면 지금은 제명해다. 할배가 순실이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래요. 순실이가 보세요. 엄마 나는 얘기 못하니까 이런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하세요 전화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요 영원한 공주야. 자,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 대통령 뒤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알기로는 최순실이 내 앞에서 너무 얌전하게 굴었는데 뒤에서 저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보면 대통령 그냥 까무러치겠네요. 뭐 좀 그렇겠죠. 뭐 앞에서는 이제 대통령 뭐 화장품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한다지만 가장 이제 충격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나면 엄마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봐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인데 과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얘기만 보면 뭐 철저하게 이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것을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해서 그 집에 그 시장 버리는 건 내가 맨 다 봤어요. 하얀 건 내가 맨 다 사주고 순실이가 시키지만 하얀 게 뭐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니까 내가. 순실이가 많이 하는 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부탁하는 모양이지. 순실이가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주 공주지 않아? 그래서 잘해요. 자, 박상부 국장, 뭐 역시 이제 공주라는 표현 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 생활, 그 다음에 18해의 은둔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소스러운 것들 접촉하고 외부에 접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소사를 사실은 그러니까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거의 처리해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치 과거에 어떤 그 왕궁에 있는 그 공주나 어떤 왕녀, 황실 사람을 보필하는 일종의 그 시종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아마도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이고 최순실 씨가 을이었는지 모르지만 최순실 씨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왕궁에 가만히 앉아있는 공주에 불과하다라고 이미 저런 말투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나중에 취임 이후에도 많은 부분을 사실은 최순실 씨가 거의 어떤 지휘하고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어떤 두 사람의 내부적인 심리적인 역전 관계가 사실 저런 데서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있었던 1979년 당시 영상을 보면 대통령 옆에서 바짝 붙어 어떨 땐 무릎을 꿇어가면서 얘기하고 가까이 모시고 안내하는 최순실 씨. 글쎄요, 저 장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두 사람의 관계도 어쩌면 역전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2004년인가 5년까지 최순실 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은 잘 모르지만 그 전까지 상황은 굉장히 소소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알아보면 둘이 통화만 오래 해. 지금 대통령하고 최태민이하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기사한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최 회장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석달째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있어 또 언제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한번 뒤로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해달라고 세상 뜬 거야. 아이고 철저하게 요 사람들은요. 그 형제들을 배제해가지고 뭐 딴 사람들은 전화하고 뭐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한다니까. 집에 못 와. 들어오지를 못해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태민 씨가
94년인가요? 95년에 사망했죠? 예, 그 그렇습니다. 사망했을 때 그때까지도 그 사망 사실조차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오네요. 한 석 달 뒤에 알았다는 거죠. 예, 석 달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 알렸다는,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그 지금 묘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태민 씨가 사실은 사망신고를 좀 늦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사실을 숨기고, 더군다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망사실을 숨겼다는 건데, 뭔가 뭐 재산 정리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최태민 씨의 어떤 그 일가의 생활들이 좀 베일에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주민등록상 5월 5일 생이고 일단 실제로 등록을 좀 늦게 했다는 거 어제 소개해드린 그대로거든요. 자,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 저희가 예. 참고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주민등록상 생일은 1912년으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저기 그 비석에 새긴 것을 보면 1918년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주민등록보다는 실제로 6살이 좀 어린 걸로 돼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태민 씨의 뭐 생애 자체가 좀 베일에 쌓였다고 하는데 뭐 네. 주민등록상과 그 실제 그 출생 연도까지 사실 틀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네. 조금 역시 뭐 베일에 쌓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전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좀 태어난 날짜보다 좀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찍 역행을 해가지고 출생신고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게 화면을 좀 여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성최공이라고요. 이제 본건이 수성최 씨인 것처럼 설명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일생 자체가 이름도 결혼도 수많은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본관까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 최공 태민. 최태민 씨 묘비에는 무덤 주인인 최 씨의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본관도 수성 최 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본관의 한자 표기가 잘못 쓰여 있습니다. 본관으로 쓰이는 수성의 수는 한자로 수나라 숫자를 써야 하지만 최 씨 묘비에 적힌 수는 따를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확신은 못합니다, 저희가. 수나라 숫자로만 써있으면 그건 누가 입이 얽게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비석은 아까 안 속인다고 그랬죠? 지석하고 비석은 절대 속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최태민 씨의 첫 번째 이름인 도원이나 태민 모두 수성 최 씨 족보에 쓰이는 한결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거는 없고, 민도 없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최태민 씨가 본관마저 사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자, 이제 수많은 거짓과 오류 속에 그야말로 혼돈 속에 살았던 최태민 씨의 일생. 사망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권을 크게 강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경민 부장.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채널A가 처음으로 최태민 씨의 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자치단체에서 문제지가 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야산의 이제 묘소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후에 행정당국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직접 그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법적으로 무단으로 이 산지를 훼손하고 그 네. 거기에 묘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위반이 지금 되어 네. 있고요.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내려지면은 최 씨 일가에 대해서 묘지 이전 명령 그리고 훼손 살림 한 것을 원상 복구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 장면이 용인시에서 최태민 씨의 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촬영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그렇죠. 거고.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렇게 용인시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저 사진으로 지금 채정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 땅은 최 씨 일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은 아니고요.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한 70%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본인이 아니고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요. 예, 그 본인이 아니고 홀법대 가짜로 들어갔다 논란이 됐던 그분이잖아요. 네, 그 부인과 동서가 70%를 가등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순영, 최순실 이 자매가 또 나머지 30%를 가등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원소유주 축산업자 김 씨에 대해서 이 최 씨 자매가 2억 5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최 씨 일가하고 김찬경 회장 사이에 무슨 관련이나 인연이 있는 겁니까? 아, 그 김창경 전 회장이 그 최순득 씨 남편하고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태민 씨 사망 이후에 원래 그 축산업자 김 씨가 김창경 회장의 친척인 모양인데요. 묘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이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의 관리 추천이 좀 달랐다면서요? 예, 뭐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언론에 보도돼서 묘회가 파헤쳐질까봐 놀라서 달려왔다. 집이 20, 30분 거리라 한 달에 한두 번 묘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의 4번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는 이복 오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4번째 부인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 여기가 5번째 부인의 소생 아니겠습니까? 임선희 씨가 5번째 부인인 거죠. 그 바로 위에 4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다시 속보 하나 들어오고 있군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메인 뉴스에서 하는 저희 종합뉴스의 예고 내용인데요. 자, 55세 이상용의 수면제 다량 보유했다 하는 내용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윤경민 부장통에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